중도층은 왜 국민의힘을 버렸는가? 정치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중도층입니다. 대한민국 선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특정 정당의 열성 지지층만으로는 결코 정권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지난 3년 동안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외면하고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었다는 데 있습니다. 중도층은 5번의 충격을 겪으며 등을 돌렸고 국민의힘은 끝내 그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 윤핵관의 파벌 정치, 새벽 후보 교체 소동, 윤어게인 집회까지 겹치며 국민의힘은 중도층과 완전히 결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맞게 살펴보면 왜 지금의 위기에 도달했는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충격은 2022년 7월 이준석 대표 축출 사건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불과 2달 만에 집권 여당은 자기 대표를 제거하는 자해극을 벌였습니다. 명분은 성접대 의혹으로 인한 징계였지만 실질은 윤핵관과 대통령이 주도한 축출이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텔레그램 메시지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고 말했고 권성동 직무대행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겠다고 답하는 장면은 국민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정권 초기에 권력을 집중시켜야 할 시점에 권력 내부가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로 갈라선 모습은 중도층에게 이 정권은 결국 계파 정치에 갇히겠구나라는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바이든 마이너스 날리면 사건과 이태원 참사였습니다. 대통령의 외교 무대 욕설 논란은 단순한 말실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를 두고 16시간 동안 머뭇거리며 언론 탓으로 돌리고 그 이후 특정 언론을 상대로 소송까지 나서며 사태를 키운 태도는 문제 자체보다도 더 큰 실망을 불러왔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비극이었지만 국민이 분노한 것은 참사 이후의 대응이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희생자 유가족에게 2차 가해가 가해지는 장면에서 중도층은 국민의힘이 인간적 공감 능력을 상실했다고 여겼습니다. 지지율은 곤두박질 쳤고 중도층의 마음은 멀어졌습니다. 세 번째 충격은 윤석열 한동훈 갈등과 김건희 여사 논란입니다. 집권 3년차 총선 직전 윤 대통령과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사이의 갈등은 정권 내부 분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한 전 대표를 끌어안기보다 밀어내려 했고 윤핵관은 이를 정치적 무기로 삼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부인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라면 문제라는 말로 넘어가려 했던 순간 국민은 더 이상 이 정권에서 도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중도층을 의식하며 혁신과 쇄신을 외쳤지만 친윤계는 오히려 이를 탄압했습니다. 결국 윤한 갈등은 국민의힘 내부의 파벌 정치가 국민 전체의 민심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중도층은 등을 돌렸습니다. 네 번째 충격은 12.3 계엄 사태였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경고성 계엄이라는 말은 처음 등장했습니다.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초헌법적 폭주를 정권 스스로 자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 책임은 군에 있다는 식의 책임 회피 발언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엄 사태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결정적 계기였고 중도층은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국정을 맡길 수 없는 세력이라는 낙인이 찍힌 순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충격은 새벽 한덕수 후보 교체 사건이었습니다. 정당 역사상 유례없는 대선 후보 날치기 교체는 당 지도부가 민심보다 권력 안배를 우선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추적 절차도 국민의 눈높이도 모두 무시한 채 우리끼리 권력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중도층이 등을 돌리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유승민 사태 이후의 배신감보다 더 큰 불신을 심어준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충격은 전환길 현상과 강성 보수화였습니다. 6.3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은 쇄신 대신 극우화로 치달았습니다. 당 지도부는 전환길과 같은 극단적 인물을 당내 주요 무대에 세웠고 부정선거론과 음모론이 주요 담론이 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윤어게인을 외치는 집회에서 여전히 주인공으로 등장했고 친윤계는 여전히 당을 움켜쥔 채 극우적 색채를 강화했습니다. 이런 행태는 중도층은 물론 보수적 성향의 합리적 유권자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당은 보수가 아니라 집단적 광신의 공간으로 비쳤고 결국 중도 지지율은 12%까지 추락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한 번도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건마다 언론 탓, 야당 탓, 남 탓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중도층은 한 걸음씩 더 멀어졌습니다. 결국 3년 2개월 만에 국민의힘 중도 지지율은 37%에서 12%로 폭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중도층이 더 이상 국민의힘을 정권을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 보지 않는다는 선고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첫째, 친윤계파와 결별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핵관 세력이 당을 장악하는 한 중도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둘째, 극우화의 흐름을 단절해야 합니다. 부정선거론, 음모론, 계엄 찬양은 중도층에게 공포와 혐오를 줄 뿐입니다. 셋째, 책임 정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잘못이 있을 때는 지도부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고 사과할 때는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넷째,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합니다.
윤석열, 한덕수, 전환길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눈높이를 맞추고 상식과 합리로 무장한 인물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마지막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계속 친윤과 극우에 매달려 스스로 소멸할 것인지 아니면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중도층의 마음을 다시 얻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역대 선거가 증명하듯 중도층 없는 정당은 권력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중도층은 조국의 강에 빠진 민주당만큼이나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국민의힘에도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정치 세력, 새로운 보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면 국민은 기꺼이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중도층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앞에 놓인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